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 기대하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청와대 인선입니다. 조현옥과 조국의 차이. 왜냐면요, 좀 달랐거든요, 모습이.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입니다. 인사 논란, 조조라인 해체됐다. 그런데요, 조현옥 인사수석은 물러나고 조국 민정수석은 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 논란, 그래서 조조라인이 같이 그동안 계속 줄곧 언급됐었는데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두 수석이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물러나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신임 인사수석에 김혜숙 법제처장을 임명했는데요.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변호사로서 일했던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법무법인 앞에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굉장히 꽤 회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됐던 이름들이 변호사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 간판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조현옥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다라고 해서 약간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제처장의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발탁이 됐습니다.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 쇄신, 개혁 의지다 이렇게 서울신문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사 참사 논란 불식, 친정체제 강화 포석, 이런 평가도 있지만요.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역시 김혜숙 수석 인사 업무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 인사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인사 업무를 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전문성보다 개인 신임 우선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은 그럼 요번에 인사에서 왜 빠졌을까? 여기 있습니다. 개혁 완수 때까지 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역시납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혹시나 중고 인물의 등용으로 분위기 쇄신을 노린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집권 중반기 반환점을 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조현옥 인사수석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 진정으로 인사혁신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제 인사는 인사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요 두 인물에 초점이 둬졌지만요. 잠깐 소개해드렸던 새 법제처장 얘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더니 법제처장까지 판사의 새 출세 모델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네요. 여권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아니냐.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런가요? 여기 기사가 좀 소개돼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김명현 여기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법제처장 차관급입니다. 초구속 승진했는데요. 이게 보면요. 사법부에서 청와대로 그리고 다시 청와대에서 행정부로 2년 만에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사법부의 독립인가? 이런 의문이 판사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인선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어제 청와대 인선 어떻게 좀 봐야 하는 건지
먼저 정우갑 해설위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적으로는 어쨌든 그 인사 문제 논란과 관련해서 예. 야권에서는 그 인사 검증 라인의 교체를 계속 예. 강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하나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촉매 역할이 될 수도 예. 있다. 물론 이제 민정수석까지 교체를 같이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절반이다 이런 평가인데 예. 그런 측면으로 정부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뭐 회전문 인사 등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정치권의 논평 역시도 혹시나가 역시나죠. 그러니까 뭐 여당은 늘 그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고 예. 야권에서는 회전문이다 아니면은 뭐 자기들끼리만의 인사다. 조현욱 전 수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널리 착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회전문 인사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예.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통치권자의 더군다나 인사수석이라는 자리는 무슨 경제수석도 아니고 예. 통치 철학이라든가 상당히 공유한 인물이 가는 게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 업무로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무슨 낙하산 인사, 뭐 회전문 인사 예.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예.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유능한 능력을 발휘하면 그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어떤 프레임 속에서 어떤 용어 속에서 그걸 규정해서 뭐 일을 하기도 전에 좀 지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국 수석이 뭐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기사에도 적시가 됐습니다만 예.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게 한창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저 검찰총장 또 인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유보시켜놓은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경 의원님, 어제 인선을 통해서 조현옥 전 수석과 조국 수석은 좀 뭐가 좀 다른 모습을 인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두 인물 조현옥과 조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청와대나 대통령이 바라보는 차이점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뭐 저도 예, 정은갑 의원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어쨌든 조현옥 수석에 대한 경질 형태는 아니었지만 예.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어제 그 인선은 야당의 요구를 네. 수용한 측면이 있다. 네. 근데 뭐 2년이면 사실은 뭐 그동안 청와대 수석으로서의 예, 뭐 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충분한 시간 일을 했다. 2년 정도면 통상 굉장히 길게 일했다는 평가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조국 수석은 사실은 지금 공수처 문제든 사법개혁 문제든 예, 아직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무를 패스트트랙을 걸어놓고 예,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 그거는 결자 해제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미에서 남겨놨지만 뭐 정권 말기까지 계속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교체는 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뭔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런 점에서는 이번 인사가 예.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이제 있다 하는 예.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혜숙 수석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직접 챙기겠다는 좀 친정 체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예. 뭐 그런 점이고요. 예. 그 법제처장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제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슨 연공 서열적 그 기준이 꼭 적용되는 것은 예. 아니죠. 예. 그런 점에서는 법제처장으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걸 놓고 예. 이제 판단을 해야 맞을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인사를 이제 한 것이라고 보고 예. 회전문 인사 논란은 사실은 저희가 야당일 때도 비슷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스테레오타이프화된 그냥 비판이죠. 야당이면 하는 비판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잘 할 것인가. 이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갑 위원님이나 유경 전 의원님께서는 일하는 걸 봐서 능력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예요. 네. 자, 이수희 변호사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 이제 인사수석이 교체된 부분, 근데 조국 수석은 빠진 부분, 그리고 새 법제처장 인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하나만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예,
그 인사를 물색하고 추천하는 게 주 업무인 인사수석의 책임이나 예. 검증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의 책임이나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인사수석은 또 그러면서 인사수석을 예. 교체를 하는데 경질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후임 인사를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네. 어제 조현옥 전 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소개하는 것도 이례적이긴 했어요. 후임 인사수석을 예. 소개를 했죠. 그게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전히 인사에 있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건 그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 같아요. 인사수석은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고개는 숙였지만 예. 여전히 좀 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때부터 시작된 예. 최근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에 이르기까지의 그 인사 그 잘못된 검증이라든가 추천에 대해서 너무 오만한 태도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반쪽짜리 경질이고 이거는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승진을 빼고는 국세청장을 빼고는 뉴페이스가 없다. 새로운 인물이 없다라는 한계는 여전히 보이고 있고 예. 또 이제 법제처장 예. 신임 법제처장이 인천지방법원에 부장판사를 하다가 바로 청와대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법제처장 차관급으로 간 건데 예. 저는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뭐 이분이 뭐 어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다 뭐 예. 간사 출신이다 뭐 떠나서 예.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났을 때 예.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예.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판결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예.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은 그런 예. 얘기가 나와요. 재판만 잘해서 저렇게 승진할 수 있느냐. 정치하고 싶으면 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로서 예. 정말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이 권력에 있어서 예.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배정호 교수께서는 탕평 인사로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예. 설명해 지금 주시죠.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은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단행한 그 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예. 대통령께서 지시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충분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예. 본인의 취임사에 걸맞는 그런 인사를 단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어제 그 인선에 대해서는 좀 그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그냥 이해할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제 인사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문재인 예.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은 예. 어쨌든 간에 제 식구 챙기기에 그런 제한된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은 좀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예. 초기에 80%에 예.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것은 예.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남북관계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열망했던 그런 적폐청산 이런 것에 힘입어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캠코더 인사라는 그런 이제 예. 그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뭐 캠프 예. 그리고 뭐 코드 인사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사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예. 야권 인사들도 좀 기용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뭐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만이 인사를 소신껏 단행할 수 있겠지만 법제처장 같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진영을 넘어서는 탕평 인사를 하는 것이 집권 3년 차로 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느냐. 법제처장 요 정도 자리에는 좀 다른 야권 인사 정도도 좀 등용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나타내신 거네요. 그런데 그래야만이 협치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협치로 가야만이 예. 집권 3년 차의 징크스를 딛고 예.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탕평 인사의 모습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